시그철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년층을 대상으로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이제 물어봤을 때 1위가 치매랍니다. 치매는 굉장히 말씀해 주신 대로 다들 무서워하는 질병인데 저는 관절 전문의로서 어떻게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치매는 뇌질환이라고 생각했는데 관절이랑 또 연관이 있다고 하니 되게 신기하고 재밌을 것 같고요. 오늘 네. 방송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되신다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관절염과 치매 어떤 네. 연관이 있죠? 우선 우리나라 80대 이상 어르신들 중 4분 중 1분이 정도는 다르지만 이제 치매로 진단된다고 하십니다.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리자면 기혼자의 경우에 양가 부모님 4분 중에 1분께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치매로 걸리실 가능성이 높으신 거죠. 근데 이 치매 아직까지 효과적인 치료법이 다들 아시다시피 뚜렷하지 않은 상태여서 그래서 아무래도 예방에 주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르신들 치매 예방하신다고 파투도 치시고 그 다음에 맞아요. 치매 예방에 좋다는 음식도 찾아 많이 드시고 드시고. 하시는데 네. 의학적으로 확실한 예방법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제 활동량을 늘리시는 건데요. 근데 무엇보다 활동량을 늘리려고 할 때 아무래도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관절 통증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아프면 못 움직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절 통증 특히 이제 원인은 주로 무릎에 특히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이 제일 많죠. 많으시고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네, 그래서 관절염 환자분들 통증으로 인해서 점점 활동량이 감소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 점점 이 치매 위협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많이 움직이면 좋다고는 하는데 어르신들 네. 보면은 운동하세요 그러면 많이 한다고 하면서 집안일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혹시 더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운동을 할 경우에 근육에서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라는 것이 나온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신경영양인자. 네. 이제 이름이 뇌유래 신경영양인자인데 이게 근육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근육에서. 했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운동이 어떻게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후속 연구들이 진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유산소 운동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유산소 운동을 잘 하면 이런 치매도 예방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반대로 또 이렇게 잘 못 걷는 분들, 유산소 운동 잘 못하는 분들은 반대로 그 치매가 걸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걸음걸이에 이상이 생긴 분들은 치매 위험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 정상인들은 1초에 1.2m 정도 걷는다고 1초에 합니다. 1.2m 정도? 네. 그 정도는 걸어야 이제 정상이라는 네. 거죠? 네, 그런데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라는 단계에서부터 이 걸음걸이 속도가 줄어들게 되고 약 절반 정도의 속도라고 해요. 근데 초당 우리가 40cm 정도밖에 못 걸으시는 분들은 이제 치매 위험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육체적인 결함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그렇죠. 겁니다. 예. 이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자동으로 어디까지 걸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뇌에서 각종 이 자극을 종합해서 이 인지 기능이 계속 생각해낸 결과입니다. 그렇구나. 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갈 수 있을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게 아니라 우리 네. 생각 없이 걸어도 실제로 머릿속에는 엄청나게 많이 네. 생각을 하면서 걷는 거네요. 네, 그렇게 이제 밝혀져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가는 길에 있어서 보도블럭이라도 조금 튀어나와 있으면 그걸 바로바로 인지해서 조금씩 피해 간다든지 또는 다른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의식해서도 피하지만 이 무의식적으로도 그걸 조절을 하고 또 신호등도 요즘에는 기다렸다 가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이 종합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행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 뇌 기능에 이상이 있다고 의심해 볼 수 있고 또 치매 위험성이 좀 높아져 있겠거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릎 아파서 못 걷겠어, 무릎 아파서 뭐도 못 하겠어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관절염에 의해서 통증에 의해서 이제 운동량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그러면 활동량의 감소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게 되나요? 그것을 또 이제 최근 한 연구진이 객관적인 결과로서 나타낸 연구가 있는데요. 관절염이 있는 환자분들 중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이제 계단을 오르는 동작 또는 조금 더 심한 환자분들은 평지를 걷는 그런 과정에서조차 통증이 있는 분들과 관절염은 있지만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분들 이렇게 나눠서 비교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는 하루에 걷는 걸음걸이 수가 의미 있게 차이 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통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나이시 좀 드셔서 통증이 있으면 이제 안 움직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안 움직이면 이제 그다음부터 또 우울이 오고 또 이렇게 노인성 우울이 되면 또 그 우울이 또 치매까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증을 조절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국 이제 이 통증 조절하는 것, 이 관절염이 이제 치매를 치료하는 건 아니고 결국 이제 치매까지 가는 거를 우리가 이제 예방을 하는 목적으로 네.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 그럼 이제 관절염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제 그거는 우리 또 정진호 원장님의 네. 주 특기시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관절염을 진단해드리면서 이제 앞으로 싹 낫게 해드리겠다, 완치시켜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관절염은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더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관리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마치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이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는 병인데요. 통증을 줄이고 또 점점 진행하는 것을 이제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체중 조절입니다. 체중 조절 제일 네. 중요하죠. 체중을 아, 왜 웃어요? 아, 요즘 다이어트 하고 있어가지고. 아, 체중 저도 안 나가는데 괜찮은데 왜? 네, 체중이 줄어들게 되면 관절에 가해지는 부하가 줄어들기 때문에 통증 조절도 되고 또 악화도 막을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체중 조절이 굉장히 좋은 치료이지만 실제 적용하기에는 다소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도 제가 환자분들께 체중 조절 말씀은 드리지만 사실 쉽지 않으실 테지만 네,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맞아요. 저도 병원에서 이제 치료하다 보면 특히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들이 자꾸 살만 찐다, 살을 빼고 싶은데 자기는 간식도 안 먹고 한다 하는데 자꾸 배만 나온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특히 여자들은 평생 숙제가 다이어트다 보니까 근데 이게 말로만 해서 다 빠진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약물 치료, 소염제를 먹는 것이죠. 이게 비수술적 치료에서는 사실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약을 먹으면서 염증을 조절하면서 통증 조절까지 하고 그런데 이제 통증을 계속 가지고만 참고만 계신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통증을 오래 가지고 계시다 보면 통증이 만성화가 됩니다. 근데 만성화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통증을 길게 가지고 간다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같은 자극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쉽게 통증을 느낀다는 의미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원래는 5 정도의 자극이 있을 때 통증을 느꼈다 한다면 만성화가 된 분들은 이제 1이나 2 정도의 자극만 있어도 맞아요. 이 통증을 똑같이 더 느끼고 오히려 더 심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통증이 있을 때 먹는 약을 복용을 잘 하시면서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주사 치료는 이제 제 외래에서도 주사 맞으러 왔어요. 이렇게 바로 주사 치료를 먼저 저한테 맞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선택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주사 치료도 이제 주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스테로이드나 아니면 관절액과 비슷한 성분인 히알루론산 성분을 사용해서 통증의 호전을 이제 몇 개월, 길면은 1년 가까이도 갖고 가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근데 이 자주 의존하시는 분들이 염려스러운 분들인데요. 점점 호전을
그 통증 호전이 되는 기간도 좀 짧아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감염의 위험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습관적으로 주사 치료를 맞으시는 분들은 그렇게는 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약이나 이제 주사 말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운동이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처음에 그 레지던트 끝나고 이제 전문의가 돼서 이제 수술하기 시작했을 때 아주 건방질 때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이제 수술로 다 해결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거 수술로 해결이 안 되네. 이럴 때가 오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운동이라는 게 그렇게 통증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사실은 먼 훗날 돼서야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 운동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이 관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허리뿐만 아니라 특히 무릎 같은 경우도 이제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운동도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릎 관절염 기준으로 똑같은 정도의 그런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허벅지 근육이 좋은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이 여기. 있으시죠.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는 허벅지 근육이 좋으신 분들이 확실히 무릎 통증은 확실히 덜 느끼고 일상생활도 잘 하시고 가벼운 운동도 잘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또 외래에서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관절염이 있는데 이제는 굉장히 아끼기만 하고 쓰지 말아야 하나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운동치료, 우리 생활 속 운동치료 평소에 하시던 거 다 하시고 그 다음에 통증이 허락하는 한은 최대한 활동을 하시면서 이 근육이 빠지는 거를 막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관절염 있는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저희가 운동 치료를 많이 해드리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체중 부하를 최대한 싫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많이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근육을 저희가 터치를 계속 해줘요. 이 부분에 계속 운동을 주세요. 손으로 자극을 여기 주고, 만져보면서. 네, 여기 안쪽에 있는 부분을 계속 저희가 터치하면서 강하게 조여보세요. 여기 무릎 쇄골뼈를 꽉 조여보세요 하고 계속 저희가 손으로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다리를 쭉 피는 동작을 하셨을 때 그냥 하게 되면 바깥쪽 근육을 많이 쓰기 때문에 쭉 펴서 안쪽에 여기 힘 주세요. 여기 통통하게 튀어나오게 하세요. 저희가 계속 자극을 주고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근육이 약하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운동을 시키고 또 사실 운동이라는 게 내가 좀 몸이 힘들어야 운동이 되는 거지 자기가 편해지면 운동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병원에 오셔서 제대로 된 운동을 좀 배워서 집에서 운동을 하시고 또 어느 정도 운동된다 하면 다시 한번 와서 점검을 해서 내가 제대로 운동을 하고 있는지 맞아요. 운동하는 법은 좀 배우셔야 합니다. 오늘 얘기는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귀가 솔깃하게 들렸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얘기라고 이제 생각이 드시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꼭 눌러주시고 또 다음번에는 좀 더 좋은 주제를 갖고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